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에서 사전 통보 없이 측량과 지질 조사가 실시돼 노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구조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강릉, 속초, 양양, 태백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해시는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시민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비 부당 집행과 상여금 부당 수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업체들의 측량과 지질 조사가 실시되면서 마을을 관통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깜깜이 추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백가구 남짓의 양양 상광정리 마을은 최근 동해북부선 때문에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이나 동해고속도로에서 보다 내륙 쪽에 자리 잡고 있어 동해북부선 노선과는 동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설계업체들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을 지나 일부 가구는 아예 이주해야 하고 마을은 쪼개지는 상황인데 정작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마을의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향후에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근 마을인 말곡리 사정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측량과 지질 조사가 실시되자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6,600제곱미터 규모의 한우 씨수소를 기르는 육종 농가는 아예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빠져 있었는데 뒤늦게 노선이 지나는 사실을 알고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600평짜리, 700평짜리는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이게 빠졌고 우리도 아는 게 지질조사하겠다고 여기 와서 들먹거리니까 정확한 지번을 대라니까 그래서 알았죠. 일방적인 추진에 불만을 가진 것은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사업 부지 지하로 노선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양면 골프리조트 업체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 처음부터 노선을 우회해 줄 것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량이 고갈되거나 줄어든다면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하를 통과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약 한 80만 평이 조금 더 되는데 전체 시설이 다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설계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턴키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해 빠르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물류망 개선이라는 공익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속도전만큼이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을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 가스 질식 사고 당시 구조 과정이 미흡했다는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매뉴얼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무역항 선박과 관련된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 사고가 난 동해안 화물선 안의 공기를 검사한 국가수의 결과입니다. 유독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상 공기보다 산소가 부족한 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국가수는 사망자들이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방당국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어떤 구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 또한 안 한 거라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방구조당국은 사고 접수 단계부터 사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 가스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접수됐지만 구조 현장에는 경험이 적은 소방 진압대원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동해소방서 측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쓰나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대응 훈련 또는 뭐 화재 대응 훈련 뭐 이런 훈련을 좀 했었지만은 이번 건 같은 이제 그런 가스에 지식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훈련을 사실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역항을 접한 지역인 만큼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 파악과 이에 대응할 구조 작업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여파로 오늘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30대 외국인이, 속초와 양양에서는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태백에서는 어제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같은 반 학생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990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유발한 동해 시민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동해시는 일주일 전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뒤늦게 검사를 받고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 사실을 숨긴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역학조사 당시 자택에만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다른 지역까지 9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동해시에서 현재까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6명 가운데 역학조사 허위 진술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주에서 유흥주 전발 연쇄 감염 확진자가 사흘 만에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포함돼 영농철 농기계 관련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립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유흥주점 연쇄 감염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 방문자 검사에서 확진자가 추가됐고 앞서 유흥업소를 방문해 확진됐던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직원과 접촉한 또 다른 직원, 농민 등 2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확진되면서 농기계 관련 업무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분소 4곳 중에 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7명 중에 확진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13명이 오는 29일까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인력을 재배치해 문을 열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중단되고 모내기용 이양기 임대 신규 신청도 직원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적기 모내기 작업을 위해서 이양기 임대 농업기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주시는 유흥업소를 갔다가 확진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합니다. 지난 2월 15일 1.5단계로 하향된 이후 3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외부인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에서 중대한 징계 사안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국립대학교입니다. 교육부가 이 대학의 교수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연구비 부당 집행과 태만한 복무 처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된 연구비 524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회의와 출장을 가거나 사용 내역과 관련 없는 허위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40여 차례에 걸쳐 연구비를 임의대로 썼습니다. 근무지도 마음대로 이탈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 지각한 횟수가 2년 동안 76차례에 달했습니다. 또 이 대학의 모 부속시설센터 B교수는 감사에서 여러 건의 직원 부당 채용과 상여금 부당 수령이 적발돼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성범죄 경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했고 규정에 없는 명절 상여금 조항을 신설해
50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요청을 한 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도 참고인 조사도 나가고 또 뭐 상대방 피고발 피사 대상도 그렇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이 밖에 교수 C씨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C 교수는 전임 교수 채용 명목으로 다른 지역 대학 교수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 교수는 친분 있는 교수들에게서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받았을 뿐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동생하거든요. 아들 잘 살아고 싶거나 그렇게 처음에 100만 원 보낸 거예요. 며칠 있다가 200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 200이 뭐냐면은 또 나하고 25년 징계. 대학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A 교수와 B 교수는 이미 징계 조치했고 C 교수는 검찰에서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화이자 백신 수급 문제로 일부 군 지역에서 중단된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1일 화이자 백신 18,000여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차 백신 접종이 중단된 철원과 홍천, 화천, 양구 등 6개 군 지역에서 1차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1차 접종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